네, 프라임 라이브입니다. 시장이 이렇게까지 빠질 일일까요? 전략 필요해 보입니다. 딜사이트 엔스 민주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린 시장입니다. 지금 이 시점 시장 어떻게 진단해 봐야 할까요? 네, 오늘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시장 또 한 번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시장을 좀 흔들고 있죠. 어제 미증시 이슈들에서 아무래도 중국 CXMT 상장 이슈 그리고 장비 자체 생산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이제 유가는 어느 정도 내려갔는데 금리 우려에 다시 한번 반도체 경계심을 보여주면서 투톱 중심으로 빠지고 있고 중요한 건 일단 수급이죠. 그래서 사실 최근 같은 시장에서 하루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보다 제가 그 매수세가 얼마나 지속이 되느냐, 연속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뭐 하루에 5조 원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연속성이 붙어주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매수세가 이어져야 또 그 상승의 연속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수급들 보면은 하루 강하게 매수했다가 다음날 다시 매도로 전환하는 그런 흐름의 반복에서 최근에는 오버를 연속해서 들어왔다가 또 강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수가 오르면은 차익 실현하고 밀리면 다시 매수하는 그런 변동성 장세를 계속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왜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냐. 결국에는 우리 시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새로운 모멘텀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라는 시장이 그렇게 반영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기대감으로 코스피가 크게 올라왔지만 이제는 시장이 그 이상의 서프라이즈 재료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비해서 또 많이 빠졌죠. 추세 자체도 하락 전환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우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일단은 큰 변수를 가지고 있는 건 이번에 FOMC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도 다시 한번 연준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발언을 내놨고 또 최근에는 CPI, PPI가 이제 예상보다는 낮게 나왔는데 중동 리스크 완화로 유가도 지금 안정되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시장을 안심시키려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FOMC에서 금리 인상보다 동결로 이미 이제 초점을 두고는 있죠. 7월에. 시장도 이미 동결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에서 동결 여부가 아니라 7월 동결 이후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겠죠. 만약에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계속 언급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변동성을 또 소화해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유가를 제외하면은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라는 점이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향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열어둔다라는 이런 발언들을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크게 조정받았던 성장주들은 충분히 반등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이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목요일 새벽에 이제 FOMC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대응하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우리가 저점에서 또 관심 있게 봐야 할 종목들은 미리미리 일단은 체크를 해봐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일단은 반응 보여주고 있는 로봇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바이오처럼 기존에 낙폭이 조금 컸던 성장주들은 실적이 확인되는 뒷받침되는 종목들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된 종목들도 꽤나 많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리 부담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발표들을 앞두고서 일단 낙폭을 크게 키워놓는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저점에 대한 부분들 확인만 된다 하면 반등의 흐름에서 우리가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흐름이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차트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코스피 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단기 반등 이후에 저점을 이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확실히 반등을 만들어내는 시점보다는 역시나 이제 하락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구간 대응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올랐을 때 팔고 내려갔을 때 뭐 다시 사고 이런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또 세부적으로 또 접근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 관망하면서 사실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구간 대응에 있어서도 우리는 기회를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의 타점 조금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체크를 해보시면서 좀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무료 정보 나가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만 정리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동성이 워낙 깊다 보니까 구간 대응으로 시장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섹터 만나볼 텐데요. 반도체입니다. IT 투톱이 지금 이 시각 121선 위탈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탈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시점 반도체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봐야 할까요? 네, 오늘 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때문에 일단 시장이 정말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사실 엊그제까지만 해도 AI 투자 동맹 소식 나왔고, 여기에 번스타인도 AI 인프라에서 메모리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27년도, 28년도 확대 전망까지 내놓았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론이라던가 SK 하이닉스, ADR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는데, 장중에 이제 중국이 DUV 노광 장비 자체 생산 추진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중국 장비 자립이라든지 이제 CSMT의 자금 조달, 그리고 증설이 겹칠 경우에 향후 메모리 공급 증가, 그리고 단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면서 우리 장비 대장주인 ASML 비롯한 이제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ADR도 공모가 아래로 밀렸고, 사실 시장이 저는 이렇게 빠지는 부분들은 약간 좀 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빠지는 이유를 보면은 새로운 악재라고 해서 중국의 CSMT 상장이라던가 DUV 노광 장비 자체 생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미국 반도체주가 흔들렸고, 그 영향 그대로 우리 시장까지 이어진 건데, 그런데 일단은 시장이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중요하게 봤었던 것은 아무래도 HBM 분야, 메모리 반도체 분야였죠. 근데 CXMT가 D램 점유율을 늘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당장은 D램이 아니라 AI에 집중이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여기에 HBM, 맞춤형 AI 반도체, 그리고 AI 메모리처럼 차세대 이제 AI 하드웨어가 지금은 핵심인데, CXMT가 기존에 이제 D램 점유율을 늘린다라는 이야기, 지금 당장 이제 늘리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상장에서 뭔가를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악재가 선반영된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당장 이제 이 부분을 따라잡을 수 있다가 아니라 결국에는 불안감이겠죠. 그래서 노광 장비 역시나 마찬가지죠. 중국이 이제 개발을 추진한다라고 해서 최첨단 장비 자체 이제 생태계를 단기간에 또 따라잡기에는 현실적으로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아무래도 과하게 반영한 게 있고, 마치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난 것처럼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 우려감이 있는 만큼이나마 나중에 성장 속도가 빠르게 따라잡을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슈퍼사이클이 끝난 지금의 당장의 흐름이 하기에는 너무 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악재 반영보다도 더 과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느냐. 지금 시장은 결국에는 호재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아니고 악재에 조금 더 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사실상 이렇게 잘 오르는 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한 뉴스에 과한데 더 과하게 반응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 매도도 나오고 손해를 부르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지수 추세 같은 경우도 하락 추세선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객관적인 펀더멘탈보다는 투자 심리가 이제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불안감으로, 어느 정도 불안감으로 심리적인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포모성 수급이 강하게 쏠려 있었던 만큼이나마 불안감이 생기니까 반대로 수급도 빠르게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확인을 해야 하고 갈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그리고 FOMC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실적에서 AI 메모리, HBM 성장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가이던스라든지 이야기가 나오면 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지금의 하락분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정도의 되돌림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삼성닉스 실적, 그리고 지금 FOMC 결과를 어느 정도 기다리면서 어느 정도 경계감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현금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면 23만 원 이상 이하로 무너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비중 조금씩 축소하시면서 결국에는 뭐 떨어지면 들수록 이제 야금야금 다 나가시는 전략도 너무 좋지만 지금 당장 야금야금답게 너무 이제 떨어진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에 대한 불안감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단은 바닥이 닫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다가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시면서 막판에 이제 어느 정도 바닥 지점에서 우리가 추가해서 할 수 있는 타점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기회는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지금 현재 타점에서 조금 대응하시기 너무 어려우시다. 그 흐름 맞춰서 조금 타점 잡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타고 입장해 주시면 제가 오늘 같은 경우도 실시간으로 또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려우신 분들 참고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이라든지 FOMC라든지 중요한 이벤트 대개 보면서 반도체 주가 섹터의 흐름도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